자, 이탈남 시즌2가 선보이는 요일별 코너. 오늘은 황상민의 그는 왜? 바로 이것입니다. 뉴스 속 인물의 심리 코드를 읽고자 마련된 코너인데요. 이 뉴스 속 인물에 대한 분석들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의 이런 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공학적 차원의 전략. 이 사람이 어떤 속셈으로 어떤 개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분석들이 주된 것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뉴스는 사람 이야기이고 사람에겐 거창한 전략 이전에 심리가 작동하는 법이죠. 자, 바로 이 점을 추적하고자 마련된 코너가 바로 황상민의 그는 왜? 바로 이것입니다. 자, 코너의 주인공 황상민 연세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모시려고 저희가 공 많이 드렸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한테 뭐 날라온 건 별로 없는데. 아, 마음으로. 아, 마음으로요? 아, 전 마음으로 공들였다는 분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제 술 한잔 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됐죠, 그럼? 김정문 선생님 술 마시고 체할 것 같은데. 아, 주량이 그렇게 세세요? 아니요. 그럼. 제가 술을 사드려야 될 뿐인데. 왜요? 예? 왜요? 그냥요. 없어 보이세요, 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게? 아니, 한쪽은 수염이 많아가지고 연배가 높으신 분이고. 아이, 저는 상당히 젊은 제가 사람인데. 이미 다 했는데 교수님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세요. 아, 그래요? 그럼요. 가만있어 봐. 근데 이게 은근히 지금 저를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늙었다 이거니까 노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사시면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마다 상당히 그거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 그거는 대한민국 조정동에서 교수님,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 박근혜 대통령. 예. 자, 취임한 지 지금 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수식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뭐 불통이니 뭐 독주니 뭐하니 이런 수식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수식어고 그렇죠. 그렇다고 치고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 2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박근혜 당선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러 가지 면모를 관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고유의 심리라고 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우문일까요? 아니, 어떤 분이 살아있다면 네. 그 사람의 심리는 있어요. 있죠. 그분이 지금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그분의 심리는 당연히 있죠. 그럼 뭡니까, 그게? 아, 그분의 심리는 뭐냐? 예. 지금 그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뭐냐라는 질문 자체는 상당히 우문이에요. 아, 있다면서요, 좀 전에. 심리는 있다고 그랬지. 그게 무엇이냐라는 건 또 달라요. 심리학자니까 그게 무엇이냐 여쭤봤잖아. 아, 저한테 그럼 예.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무엇이냐? 예. 그랬을 때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볼 때 이야기입니까라는 질문을 저는 던져요. 많은 사람들은 심리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무엇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가 제가 있잖아요. 네. 교수님 이제 방송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여러 번 봤는데 네. 제가 교수님을 모시면서 우려했던 게 바로 이 현상이에요. 뭐냐면 네. 질문은 제가 드리는데 꼭 역질문이 날아와. 아, 그럼요. 그래서 저의 밑바닥을 들춰내려고 그래. 아, 그건 덜쳐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치적 반대 그룹이 그러니까 읽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건 네.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이것도 뭐라고 심리학자가 보는 심리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심리학자가 예. 그분을 보는 심리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지정신이 아니거나 또는 그분이 심리적으로 아주 살기 힘들다라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할 때는 심리학자가 그분의 심리를 읽을 필요도 있고 또 그분의 심리를 완화시켜주면서 예. 나름대로 행복하게 해드릴 길을 찾을 수는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분은 나름대로 대통령 일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의 대통령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의 심리가 세 뭐냐. 부류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국민들. 네.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어떻게 보냐. 네, 정치적 호불호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무 그렇죠. 상관없다라는 건. 그랬을 때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런가요? 아, 그렇죠. 아무 생각이 아, 없죠. 그럼 그 부류는 좀 빼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니죠. 근데 그 부류는 예. 어떨 때 중요해지냐면요. 예. 자기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을 때, 어. 그럴 때 이제 중요해져요. 예.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거의 좀비 상태로, 그렇구나. 박근혜 대통령이구나. 예. 이렇게 지내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 뭐 장관들을 제대로 임명을 못했대. 예. 라고 할 때,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세금이 좀 더 나가게 됐어. 예. 그럴 때 보이는 반응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양육비로 좀 돈 좀 준대. 예. 우리 집에 얼마를 받았어. 예. 이렇게 할 때하고 각각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심리가 다르죠. 지금 교수님의 그 말씀대로라면 객관적인 그 읽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기가 선자리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논리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상대를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죠. 인간이 인간을 보는 거는요. 예. 바로 자기를 중심으로 그 인간을 보지. 예. 그 인간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옛말에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럼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웬만큼 내공을 가고 수련을 하지 않고서는 예.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역지사지를 해봐라고 하지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못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그룹이 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인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싫어하죠. 예. 싫어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심리는 어떠냐고요? 예. 당연히 싫은 심리죠. 그럼 그 싫은 심리가 왜 이래서 지금 나오는 불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 일종의 낙인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저도 학교 졸업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랬을 때 왜냐? MB 대통령일 때 우리 불통이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했죠. 독주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MB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동일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점만 놓고 보면 같죠. 그러면 예. 결국에는 MB 대통령이 열심히 일했다. MB 대통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줬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직 근거가 부족하죠. 근거가 부족한데 MB 예. 대통령은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열심히 일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일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잘 챙겨줬다는 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자리 하나 챙겨주고 네.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왜요? 그래도 주위에 있는 아는 분들 예. 자리는 다 챙겨주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회전문 인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 자기 주위에서 아는 사람을 쓰지 모르는 사람 당연하죠, 쓰기 그거. 힘들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밌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회전문 인사, MB 대통령 때도 희생문 인사,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회전문 인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직 이 회전문이 몇 번 도는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든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예.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을 쓴다라는 건 누구는 다 알려졌잖아요. 예. 그리고 보면 다 같은 비슷한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같은 사람인가요? 다르죠. 아니죠. 예. 그랬을 때 재밌는 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진 심리는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건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싫어할 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지도자에 대해서 싫어할 때 붙일 수 있는 수식어 예. 가장 잘 나오는 건 뭐예요?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렇죠. 불통, 예. 독주, 고집, 독선 뭐 이런 독선 것들. 그렇죠. 예. 이야기를 써요, 안 써요? 수죠. 권위주의 그렇죠. 뭐 이런 권위주의. 것들. 예. 지금 다 나왔네요. 그럴 때 그거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열심히 썼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신을 불통이라고 그러면 되니까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예. 내가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오뎅도 먹고 만두도 먹었는데 이게 예. 소통이 아니면 뭐란 말이야. 예. 그럴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예. 얼마나 민생 시찰을 열심히 하셨어요. 예. 그런 분을 보고 감히 불통이라고 이야기하다니 그거는 너가 그분을 싫어하면 마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100% 주관적인 겁니까? 100% 주관적이다. 참
99%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50%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느 게 맞아요? 하긴 100% 주관은 그냥 주관이죠. 주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 예. 그 괜히 숫자 갖다 붙이면 마치 정확한 것처럼 마치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척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야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합의문까지 작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안 된다라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섰고 그래서 깼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워딩은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명시적으로 그렇지만 박았어요. 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하고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할 생각도 없고 협의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인정해 줘라. 이건 네. 보통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걸 불통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예. 여러분들이 저 말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심리다라고. 그럼 그건 독선이죠. 김생이 예. 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그리고 김생 참 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시네요라고 이야기하면 김생은 황 교수 독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아, 뭐 그거에 이제 그 입장 차거나 시각 차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장차나 시각차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감히 나와 다른 입장을 가졌다. 예.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심히 불쾌한 거죠. 오호. 왜? 저 아래 것들이 감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예.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가장 잘 쓰는 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예. 엔티티를 가정을 하고 절대적 가치를 더 그렇죠. 높고. 절대적인 뭔가 될 만한 걸 가치를 내세우면서 예. 그것에 반해서 당신이 행동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음이 꾸짖는 모드로 바뀌죠. 오호.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을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반열에 놓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여왕의 반열에 계시는 거고 예. 야당은 저 여의도 무지렁뱅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사들인데 어떻게 같은 반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 여의도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대표긴 하지만은 무지렁뱅이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클 수가 박근혜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거 제가 직접 확인은 안 됐지만 예.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 이 토론을 하거나 예. 또는 너가 옳다는 것과 내가 옳다는 것이 네. 서로 시시비비를 가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아하. 국민과 국가를 언급을 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상을 아주 중시하고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분들이 예. 이 뭔가 이념과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대한 그것을 위해서 뭐 그것이 인류의 평화든 또는 복지든 행복이든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의 멘탈리가 그러니까 상당히 결국은 비슷하죠. 절대적 가치, 나는 절대적 가치의 구현자다.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감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시각차, 입장차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수평 관계에 있을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감히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나와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 자체는 국민이라는 어떤 이 어마어마한 존재 또는 국가라는 어마어마한 존재 외에는 수평적인 관계가 이분의 사고에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야,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건데. 왜요? 아니, 생각 자신을 국민과 동일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짐이 곧 국가다. 얼마나 그렇죠. 멋있어요. 루이 14세.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 보죠. 예. 야,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자, 그 두 번째. 아까 정책 반대 그룹이 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를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보는 박근혜의 심리는 뭡니까? 그거야. 이 999의 영도자의 후손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손이다.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제가 이게 이 박정희 대통령 그것도 999의 영웅이에요. 그분의 예. 후손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은 최소한 999의 영웅과 거의 급이 같은 분인 거예요. 야, 그럼 우리는 그분이 말씀을 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북한이 떠오르죠?
그런 백두 혈통이라고. 그렇죠. 거의 동일한 심리 상태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약간의 다른 말씀을 하면요. 예. 반동 분자로 북한에서는 아우지 탄광을 가거나 수용소 캠프로 가는데 예. 남한에서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왜 협박으로 그러죠 지금? 겁을 주고 그래요 지금. 아니 그걸 협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현실의 주의 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아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특수한 존재네요. 당근이죠. 예. 어떤 분은 제가 당근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교수가 어떻게 그런 경박한 표현을 쓰냐 그랬는데. 뭐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뭐. 근데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거룩한 분의 정점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망령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도 한 말씀 하셨잖아요. 예. 촉새같이 입을 놀리는 인간이 싫다. 지금 이분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웃으시다니. 족쇄같이 입을 돌리는 사람이 혹시 교수님이신가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당한 것만 생각하면 제가 몇 달 동안 진짜 내상을 회복하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아니 감히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분한테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냐 이러면서 온갖 저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에게 있어서는 진짜 박근혜 그 당시에는 후보였죠. 후보를 모시는 저 마음은 지극하지만은 저 심리는 북한에서 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모시는 그분들하고도 동일한 심리니까 저분들이 아마 남북 통일 그리고 남북의 심리적인 통일을 가장 선도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해봤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왜냐하면 초록은 동색인데 서로 영도자를 숭배하는 구국의 영웅을 숭배하고 그 자손을 숭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화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이미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보기를 구국의 영도자의 후손이다. 그렇죠.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런 시선을 박근혜 대통령은 느끼고 있을까요?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혹시? 제가 볼 땐 느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세나 이런 데 가서 그죠? 그럼요. 거의 뭐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어떤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전에도 박근혜 의원을 있을 때도 딱 첫 번째가 아유 불쌍한 것 참 뭐 이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진짜 고생은 아니 그분이 뭐 집이 없었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했냐. 아이고 제대로 밥은 챙겨 먹었는지. 아이고 진짜 하루 24시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저 마음에서 잠은 제대로 주무실까. 뭐 이러면 갑자기 저는 북한이 김정일이가 나라를 생각하고 또 순시하다가 과로로 죽었다는 그 북한의 선전 문구가 떠오르는데 많은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그 모시고 싶은 자손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은 혹시 그러면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적 가치의 구현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잠깐만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를 딱 보면서 황상민 교수는 장동건하고 너무나 닮았어. 장동건하고 참 비슷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면 저는 장동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바로 그건데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국의 영도자의 후손으로 뭔가 그렇게 보고 추앙하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한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하고의 접촉면이 훨씬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반복이 된다면 나는 국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국민이라는 절대적 가치의 구현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사한 단서들을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이 벌써 되시고도 몇 번 이제 예. 뭐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으로 지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당신이 가진 마음의 자세를 설명을 하신 그런 글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보시지 않고. 요거 잘라주세요. 네, 계속하세요. 아니 그건 좀 비겁한 일입니다. 저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김생이 그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볼 수 있으면요.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세요. 예. 박근혜 국민, 예. 국가. 그러면 당신은 이 나라와 결혼을 한 사람이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임사에서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57번인가 나왔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나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예. 실제로 그런 심리 상태가 아주 당신의 표현에 너무 잘 드러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예. 저는 너무 한편으로 참 저분이 깝깝하겠다는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다. 예. 저분이 지금 이게 안 되면 국가의 미래도 없고 국민의 미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 그거는 엄마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예.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건 저가 아. 멍청해서 그런가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그 표정.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는 이게 옳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확신은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똥꼬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확신범의 행동이라고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대개의 경우에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응력이 떨어지거나 네. 또는 지적인 능력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 확신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 그 위험한 말씀이신데. 왜요? 예? 왜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확신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 이 플렉스빌리티가 떨어지거나 네. 또 확신범일수록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심리학자가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예. 우리는 IQ 점수를 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심리학자가 보는 지능은 IQ 점수로 숫자로 표시는 하긴 하지만은 예. 가장 정확한 정의는 유기체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허. 소위 말해서 적응 능력 예. 이꼴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유기체가 적응 능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잘 플렉스빌리티, 소위 유연성을 가지고 변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추울 때는 뭐 두툼한 코트를 입고 이 더울 때는 이 얇은 그렇죠. 티를 입고. 걸치고 그런 게 바로 적응력이거든요. 네. 그럼 심리적인 적응력은 어떤 거냐? 라고 하면 뭐 동쪽으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가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 지내는 거. 그런 네. 사람들이 적응력이 높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이제 현실주의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확신범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종종 나타나는 교조주의적인 면모.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예.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 예. 또 규범적이고 상당히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예. 마치 이 확신범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다. 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요. 이른바 선비정신. 그렇죠. 예. 뭐 그런데 그 선비 정신도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 물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선비 정신 참 훌륭한 정신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현실성으로 봤을 때 그것이 왕조 체제에서는 상당히 유용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의 내용이 왕조 체제에서 가르치는 것과 네.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르치는 것이 구분이 잘 없어요. 아.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미국식의 민주주의, 서구의 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네.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거, 교실 장면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는 선생하고 학생 사이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고 누가 종인 것처럼 그런 위계관계를 대하는 거예요. 아, 쉽게 이런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다수결에 승복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건데. 아니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그 원리나 베이스는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예. 인간은 나만 아니라 예. 내와 다른 사람도 충분히 그렇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존재할 그렇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
존중해주는 이 인본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수결 그거는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권력이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다수결 운운하는 거지. 예. 민주주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선비정신이라는 것은 선비정신은 건 목에 칼이 돌아도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선비정신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나름대로 선비정신을 상당히 좋아하고 예. 또 선비정신을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검정콩은 검정콩이지 그렇죠. 흰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꼭 선비정신이 아니라 예. 그거는 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거는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느냐를 표현하는 거지 네. 선비정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선비정신은 뭐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서 뭐 유학에 대해서 그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선비의 심리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만큼 충분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요. 네. 선비 정신을 찾아서 예.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수도 있을 텐데. 숙제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자, 예.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적 가치의 구현자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다. 잠깐만요. 가능성도 그렇게 하지 있다. 말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적 가치의 구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저는 이야기할 수는 힘들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예. 어떤 절대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많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네. 정치 활동을 할 때 예. 그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절대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그분이 대통령 되기를 기대했다라고 예. 보는 것이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그러면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의 따님이시거든요.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분이. 예.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박정희 박근혜 부녀는 하늘이 5,000년 역사를 잘 견디어낸 우리 한민족에게 준비해 두신 부녀 지도자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예. 아니, 그 조선일보 그 기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사 밑에 댓글 달리는 건 거의 다 이런 톤이세요. 댓글에? 네. 그리고 우리 조갑재 예. 이분 같은 대표도 거의 그런 모드로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뭐 김진 이 논설위원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야, 영웅을 숭배하시는 분의 심리는 저렇구나.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를 바라는 이 다윗의 후손이여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는 그 심리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에 놀랍구나. 그러면 그게 어떤 정치적 수사 수준을 넘어서 진짜로 거기에 이른바 진심이 듬뿍 담겨 있다고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진짜로 그렇게 본다? 그분들이 진심이 안 담겨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을 지금 상당히 모욕하신 말씀을 하시는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당신이 믿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 믿음이 대부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분들과 소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굳게 믿어요. 그분들한테 칼을 들이대고 너는 이 칼을 맞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거냐 하면 내 목을 쳐라. 그렇게 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같다는 거죠. 아무도 그분한테 누가 감히 칼을 갖다 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른바 확신범. 그죠? 그런 분을 확신범이라고 하는군요. 그렇게도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 부류로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왜 또 여기서 한 발 빼세요? 분명해야 돼요. 예. 나중에 또 내일 아침에 어느 이상한 찌라시 신문에서 황상민 교수는 조갑재 대표와 김진 논설위원을 확신범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또 문매를 맞을 수 있어요. 확신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나쁜 뜻인가요? 아니 지금 저한테 그걸 따지지 마세요. 저는 특별한 선호가 없는 아주 뉴트란 단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렇다면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추앙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말고 오히려 정치적 반대 그룹에 있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과 훨씬 더 많이 교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국의 영도자의 후순으로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만 둘러싸여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계속 강화가 될 수 있는 건데 반해서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 선생도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철인 수준의 인물로 기대를 하시고 아하.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믿으시는 것 같네요. 생각을 해보세요. 김생 주위에 김생을 만나면 김생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렇게 이 논리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훌륭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김생을 만나면 네가 인간이가 그 산더덕같이 생겨가지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당연히 전자죠. 전자죠. 그럼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대 얻어맞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여러분도 나의 국민이 이렇게 하면서 찌질한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기를 진짜 인정하고 숭상하고 숭배하고 우상처럼 대하는 사람들한테 멋있게 폰자면서 지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제 그 수사까지 했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촛불 시위 직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그 논쟁이 있었대요. 집토끼 산토끼론. 근데 결국은 집토끼로 갔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맥락에서 파악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 인간들이 그냥 보통의 일반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본인이 진짜 대한민국을 책임진 대통령이고 국민으로부터 특별한 임무와 역할을 맞은 사람이고 본인들이 맞아 죽더라도 국민들 전체를 통합하고 같이 어떻게 나를 싫어하는 인간이나 나를 좋아하는 인간이나 다 나는 그 사람들을 다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나를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걸 가장 잘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도 끌어들일 것이고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까? 그걸 그렇게 멋있게 표현해요. 그냥 해본 소리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 나의 적으로 만들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건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연설문 쓰는 사람 입장은 가장 멋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요? 인간의 행동은 말로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는요. 항상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확인을 해야지. 물론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행동으로서 그냥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물론 말도 행동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그럼 지금 교수님의 말씀대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앞길과 행보가 그냥 대충 보이네요? 놀라우세요. 뭘 놀라워요. 당연한 얘기지. 오이, 놀라운 이 애지력과 통찰력을 가지신 분. 어떤 앞길이 보이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을 추앙하고 숭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쪽으로 귀하게 되어 있다면 한쪽으로만 계속 내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그 숱한 사회적인 논란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빚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나라가 멍들고 또 쪼개지고 또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5년을 지나고 대통령을 다 끝내시면서 당신은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5년 동안 대통령을 제대로 못하고 나라가 싸우고 나라가 망가져서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전혀. 아니었죠.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나라가 망가지고 쪼개졌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 주장이에요? 정치적 반대 그룹의 주장입니까? 그런 말처럼 저한테는 들리는데 제가 제대로 해석했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오늘 여기서 나눴던 이야기의 맥락은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방송 듣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일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일까요? 아마도 후자가 훨씬 많겠죠. 그럼 전 맞아 죽겠네요. 왜요? 아니, 그 후자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제가 딴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읽었는데요. 그래요?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요, 사실 모든 인간은 비슷하다. 그리고
사실 지가 잘났다고 영웅이라고 나서는 인간도 조금 불쌍하고요. 네.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인간도 불쌍하고 우리 모두는 태어남으로써 불쌍하긴 하지만은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각자 존재 이유를 정확히 알 때 예.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인간에 대한 탐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 노래방에서 노래는 존재 이유밖에 안 불러요. 항상 저가 김종환의 예, 저가 그 왜 오래된- 존재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래된 노래인데. 아이 그거 따지지 마라. 중요한 거는 저의 역할과 저가 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저 인간이 또 박근혜한테 붙어가지고 또 뭐 한 자리 하려고 한다든지. 교수님, 저희 이탈남 애청자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예, 모든 방송에 쓰는 자기 애청자들이 수준이 높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네. 항상 움직이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가 아무튼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그 알맹이를 엉뚱하게 해석할 여지는 제가 볼 땐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진행자로서. 그래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다시 되묻지는 마세요. 네, 그럼요. 아무튼 당연하죠. 저는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근데 우리가 뭐 이야기를 했나요? 했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앞으로 매주 나오셔야 돼요. 아니, 매주 나오는데 뭐 지금 이야기 이제 워밍업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니 갑자기 황당해지네요.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을 또 하고 싶으세요? 아니,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볼 때와 예. 당신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볼 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했고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거는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람은 특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막 우상화하거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나 미워하는 그렇지 않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황인데 예, 그래 예, 그 예, 상황에서 뭐 그래도 저분이 좀 다른 분보다는 더 낫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싹 움직이면서 그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한 표를 던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엄청난 이 변동성이 있어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가 상당히 복잡해지거나 또는 상당히 불안해지거나 또 네. 때때로는 혼란스럽거나 때때로는 아주 열받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시각에서 현재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매 주마다 네. 그 주에서 중요한 이슈로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분석을 하고 그럼요. 이야기를 하겠다. 예. 이 설명을 마지막 해주셔야지. 그래도 왜 뭔가 진행자 영역까지 지금 침범을 하세요? 그 진행자가 하는 거였어요? 그건 제 영역이에요. 제 영역. 진짜 하시지 그럼. 왜 제가 다 하고 나니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세요? 지금 앞으로 5년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네. 여러 부류의 국민들의 시각. 그렇죠. 이것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요. 수없이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리, 네.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때때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한다고 왜 쟤는 딴지를 걸어 또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쟤 왜 저렇게 딸랑이야 네. 이렇게 보지 말고 예. 항상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참 별로 한 이야기도 없는데 끝났다고 그러니까 네. 참 섭섭하네요. 앞으로 매주 나오셔야 된다니까. 하실 말씀 그래요? 많다니까요. 그래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진진했고 저로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진행자로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교적 발언인 거 아시죠? 알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탈남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박근혜 특집이 돼버렸습니다. 이 박근혜 스타일 그리고 박근혜 코드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니까요. 뭐 각도는 약간 달랐지만 공통 분모는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주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독선과 독주로 흐를 수 있다는 박형준 교수의 지적이 있었고, 자신을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애워싸일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황상민 교수가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갓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그리고 물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까 노심초사하는 국민의 바람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듣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이런 고언과 경고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비판 이전의 국민의 소망입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